2020년 6월 21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다른 날보다는 오늘 조금 늦은 셈이죠. 밤에 새벽에 한 2시부터 4시 사이에 두세 차례 깼다가 다시 잠들어서 모처럼 5시까지 잤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어제 땀 좀 흘렸습니다. 아침에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3시간 거의 쉬지도 않고 대문 지난번에 선문 형님이 와서 용접기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나무들 가지고 이렇게 얼추 문 모양을 갖춰놨는데 오래된 나무들이라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저께 사온 페인트로 대문을 하얗게 칠하고 이왕 하는 김에 방호제로 들어오는 다리에 난간도 칠이 아마 집 제일 적에 저 칠했을 것 같습니다. 10몇 년 전에 우리도 여기 이사를 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까지 하얗게 칠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 2주일쯤 있다가 다시 한번 위에 더 칠해줄까, 아니면 오늘 혹시 기분이 나면 아침에 뭐 써서 보내야 될 글 한 편 있으니까 그거 쓰고서 다시 또 칠을 한번 더 해줄까. 그럼 좀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엔 이곳 자름으로 가서 땀 흘린 데 대한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의미도 있고 기분 좋아서 사진 한 장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제 점심에 멋진 젊은이들하고 식사하고 또 참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나이가 17살 뭐 19살 차이 나나 이 정도 될 텐데 제가 늘 나를 친구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어제 들어온 뉴스 중에 반가운 게 소식이 있어요. 뉴질랜드가 요새 아마 젊은 여성 총리가 있을 텐데 뉴질랜드에서 새든 무슨 원숭이든 하여튼 모든 동물이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센티언트 빙스 해가지고 불교적 일적에는 유정 중생들이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실은 인도에선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여겼었던 것인데 특히 불교에서는 아주 큰 발전이죠.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한번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리고 어제 제가 기록에 남겨준 중에 이 말은 같이 좀,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소위 스카이를 포함해서 유명한 대학의 박사학위가 가진 교수들까지 나서서 거의 제가 보기엔 또라이에 가까운, 어쩌면 정신병자들보다도 더 이상한, 정신이 이상한 인물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들 해야 되는지, 자기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명 대학의 교수다 하면 또 거기가
박사학위 자체도 또 유명한 대학에서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일단은 아마 아유 대학 교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나 진실과 어긋난 것으로 자꾸만 밝혀지면 그런 말을 했던 교수 개인뿐 아니라 대학 교수 전체, 지식인 전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영상 편지 72번째는 제가 제목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증오심을 버려야 이래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주 현대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거의 가장 존경한다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자유로 인도해주는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나는 내가 그동안 겪은 쓰라린 고통과 내가 갖고 있던 증오심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계속 감옥에 머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그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30여 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환호하며 팔을 높이 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얼마나 이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깨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과 이 증오심을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옥에 머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깨달았던 덕분에 나중에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그 로데지아나 다른 앙골라나 이런 곳에서 흑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혼란스럽고 내전으로 치닫았던 것과 달리 남아공이 그래도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백인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물론 급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죠.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 좀 더 말하자면 처단하고 이런 쪽으로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넬슨 만델라의 생각과 그가 취했던 정책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프리카의 역사를 읽으면서 또 넬슨 만델라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런 그의 모습에 참 감동하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 인터넷 공간에도 올리기도 했지만 칼럼으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2년 전쯤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한 1년쯤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에게 배울 것, 뭐 이런 제목으로 썼던 적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만델라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이었죠. 2002년도에 제가 나름대로 공도 들였고 어떤 처음 만들어진 조직을 나름대로 기반을 세워놓고 이러고 했는데, 2002년도에 당시에 어느 스님이 저를 참 제가 보기엔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고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랬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어디 누가 회사에서 도와달라 해서 한 6개월 도와주다 이 회사 생활이 익숙치가 않은 거죠. 회사에 이익을 남기면서 돈 계산을 머릿속으로 자꾸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버릇이 제가 20여 년 동안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돼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강원도 산속에 가서 한 2년을 지냈을 적인데 2004년 말인가요? 강원도 간 지 한 1년 반 닦아오던 무렵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요즘은 기도를 좀 더 속된 말로 빡세게 했습니다. 겨울인데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고 또 하루에 108배를 보통은 6번, 초하루 보름은 10번씩 하고 지내던 시절인데 어느 날 엎드려서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 장면이 어느 영화처럼 이렇게 그 순간 이게 절하는 시간 길어봤자 몇 분 사이일 텐데 그 사이에 몇 분도 안 될 겁니다. 한 1분 사이에 지나갔을 겁니다. 화면이 저를 해임시켰던 그분을 찾아가서 문을 잠그고 미안하지 않으냐 했더니 미안한 거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꿈 장면입니다. 아주 준비해 갔더니 커터로다가 그분의 목을 이렇게 해서 쓰러지게 해놓고 나와서 직원들 보고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이 와서 제 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어쩌고 했는데 제가 순간 나는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변호사도 쓰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하고 굶어 죽는 것으로 마음을 먹게 그 순간에 그 화면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장면이 지나갈까.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했으면 그분을 미워하는 그 감정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그 숨어있던 감정이 뛰쳐나와서 아마 제게 진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지나서 한 2년쯤인가 지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는 미움과 증오를 떨어버리는 것이다. 만델라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내가 겪었던 고통 또 그래서 미워했던 마음, 증오심 이런 거를 떠나보내지 않으면은 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물론 어려운 일도 또 겪고 어떤 땐 밉고 화가 나고 그러지만 그런 거에 오래 갇혀 있진 않습니다. 거의 바로바로 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보면 참 이런 증오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위 고하를 가릴 것도 없고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증오심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어제 영상편지 72번째를 제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